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름에 접어든 것 치고 좀 신선하고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좋은 공기 또는 느낌을 좀 잘 갖는 지역을 이렇게 보시면서 기분을 좀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많을 겁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열심히 시원하게 오늘의 날씨처럼 좀 상쾌하게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하늘이 참 예쁜 게 봄에 많이 나타나는데 봄에 이 미세먼지 때문에 닫혀있던 하늘을 이제서야 만나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더 반가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처럼 여러분의 기분 계속해서 화창하게 유지하실 수 있도록 고민 저희 방송에서 해결해 드릴 거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 있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요. 편하게 이용하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꾹꾹 박사의 명강의 시간 좀 들어봐야 할 텐데요. 대표님 요즘 계속 집값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꾹꾹 박사의 명강의 시간으로 집값 이야기 좀 전해주실까요? 네, 2018년 8.2 조치와 2019년 9.13 조치 그리고 아주 어렵게 만든 대출 규제 이런 엄청난 규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 특히 아파트 가격이 내리지 않고 단단히 붙여주면서 오히려 보란 듯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규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규제를 가지고 모든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제만으로 만들어가면 언젠가 그 규제로 인해서 또다시 폭등을 시킬 수 있고 오히려 풍선 효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양극화, 초양극화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오히려 우려가 됩니다. 오늘은 제목을 부동산 투자 재개발 해제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올린다라고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심한데도 폭락할 걸, 폭락주의자도 폭락한다고 하잖아요. 폭락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가격이 내렸다라고 한다면 아마 너무 무개념으로 가격이 거래됐던 한두 개의 거래 건수를 가지고 가격 내렸다고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건 폭락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거래 산포를 가지고 이 시세가 형성된 건 우리가 시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들어가고 물건이 잠김 현상이 있으면서 매물이 없다 보니까 한두 건 정도가 2, 3억 정도 비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고점을 때렸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그 정책 이후로 이 가격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산포와 이 균형에 의해서 이 가격 이루어졌던 가격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 가격이 내렸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는데 이런 가격은 거품으로 보시거나 실수로 거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가격들이 내려간 것보다 전체적인 거래의 량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세는 지금 현재 내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서울의 서울의 주택 가격이 안 내리고 조정만 할까 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매각해서 후회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람은 습관과 면역에 의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가격 투자 그리고 또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우리가 1997년 IMF 끝나고 나서 집을 죄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판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 좀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샀지요. 그런데 2, 3년 있다가 가격이 오른 게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판 사람들만 후회를 했죠. 그리고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로 계속 2012년까지 가격이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바닥을 치면서 가격이 굉장히 올라서 이런 또 규제가 들어왔죠. 그래서 후회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후회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면역이 생겼습니다. 이 정권에서 규제를 했다면 또 다른 정권에서는 해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무언가 이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기대하는 게 좀 달라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양도세,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를 매긴과 동시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이 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중과세가 너무 높습니다. 중과세로 인해서 매물이 잠겼다. 매물을 안 팔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2, 3년 버티면 4, 5년 버티면 되지. 나는 그냥 없으면 좀 덜 쓰지. 이런 마음으로 안 팔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도 혜택을 받으려고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8년 또는 10년 보유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올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공급을 다 잡아서 수요는 지금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공급이 없는 현상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희소하죠. 공급이 이기면 결국은 가격은 지탱을 하거나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과도한 규제는 한국 전체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곧 폐지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규제는 한국 경제 전체의 경기 침체가 더 무섭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는 이걸 풀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가격이 또 오른다고 하니 또 다시 또 좀 더 센 규제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규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규제를 일관합니다. 오히려 실질적인 문제를 파헤쳐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요에 맞추어서 공급을 해서 이러한 투기붐이 없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요즘은 가격이 별로 안 내린 것도 화가 나는데 요즘은 가격이 오른다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경인 지역이 일부 지역은 오히려 내려서 지금 초양극화로 가고 있죠. 서울의 주택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지금 제목이죠. 재개발 해제라고 했는데 한이 사실은 재개발과 재건축 363곳을 해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도시재생한다고 합니다. 도시재생 지금 찾아보십시오. 난리입니다.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의 낡은 주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길을 좀 잘 이쁘게 닦고 좁은 골목은 좁은 골목대로 그냥 있으라고 하고 소방차 안 들어가는 대로 내버둔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그리죠?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페인트 그림을 집어넣고 한 3, 4년, 4, 5년간 지저분합니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창신동은 뉴타운 해제를 했죠. 여기에다가 200억을 쏟아부었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아무것도 못 느껴. 200억을 어디다 썼는지를.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재생한다고 1,000억을 썼다고 합니다. 1,000억을 넘게. 그런데 여기에 정말 주거를 좋게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하게 돈이 들어가고 있고 오직 박물관을 만든다든가 도심 벽화를 만든다든가 이런 걸로 가다 보니 이게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없어진다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을 360곳을 해제를 했는데 또 내년 3월이 되면 38곳 재개발, 재건축이 또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새로 지정된 데는 약 76곳 정도 돼서 요거 보면은요, 해제된 지역이 5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질의 주거를 찾아서 간다는 건데, 요게 말이죠. 소득 수준이 어떤 국민 수준이 3만 불이 넘어갔습니다. 이럴 경우에 거기에 걸맞는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서울시는 도시재생한다고 지금 야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온 게 3기 신도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서신도시가 서울을 확장시키고 있고 1기, 2기 신도시는 하락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왜 지금 현재 힘들어하냐면요. 3기 신도시를 한번 볼게요. 저는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자, 서울은 지금 공급이 계속 필요하고 양질의 주택, 양질의 주택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시대에서는 아파트죠. 아파트가 대안이니까. 아파트가 되면 공원도 들어오고 차를 일단 주차를 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지하는 재개발 370여 곳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아예 해제를 해가지고, 해제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차가 일단 차를 댈 수가 없고요. 이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고, 또 여기에는 양질의 주택이 없다 보니까 전셋값도 낮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안 살라고 해요. 왜? 어느 정도 소득이 안정된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일몰제라는 걸로 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서울은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과 내후년 사이에 1만 호를 더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서울의 1만 호를 종단에 가서 4만 호인데요. 4만 호 정도를 공급하고 서울 주변에다가 26만 호를 공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0만 호를 공급한다라는데, 자, 우리가 서울 외곽의 제1 서울 순환도로를 해가지고 외곽 순환도로에다가 뭐 일기 신도시를 공급을 했죠. 일산, 그리고 부천, 평촌, 산본, 그리고 분당 이렇게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한 20km 지점이죠. 그리고 여기는 일기는 좋아요. 그리고 이때는 참 좋았어요. 근데 교통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차가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지하철도 더 길게 하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돈을 벌면 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이 안에는 없어요. 왜? 다 해제하고 하다 보니까 공급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한 방법이 2기 신도시를 또 주변에다가 했습니다. 2기. 그래서 뭐 검단에서부터 나름대로 공급을 뭐 동탄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2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서울에 너무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서울을 규제를 하고, 그 방법으로 1기 신도시 앞에다가 창릉이니 뭐 대장동, 계양동이니 또 여기에 과천이니 또 왕숙이니 하면서 서울의 가까이에다가 3기 신도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1기나 3기 신도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 잘 보시면은요, 결국은 3기 신도시는 서울의 확장이에요. 서울의 확장. 왜? 서울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간과되는 부분은 서울에 확장을 하게 되면 모두가 여기를 가느냐, 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서울에서 사람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모으고 경제적 어떠한 부를 형성을 하면 다시 서울로 들어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들어오려고 하는데 서울에 양질 아파트가 없으니까 결국은 양질의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찾아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다시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수요와 공급의 어떠한 균형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풀어줘가지고 공급을 늘려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희소성을 줄여줘야 되는 거죠. 희소성이 줄어들면 당연히 집값들은 조정이 받을 수밖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에 무슨 도시재생이니 뭐 이런, 제가 봤을 때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이죠. 왜냐하면 서울의 니드에 맞춰야 되는 거죠. 소득 수준은 3만 불이 넘어갔죠. 넘어가는데 소득 1만 5천 불 상태의 주거를 하라고 하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런 엇박자의 제도로 인해서 서울은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규제를 더 한다고 하지요. 규제를 한다고 하면 더더욱 규제가 또 빨리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규제는 풀리라고 있는 거고요. 좋은 정책은 계속 발전해가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제로 잡는 세상은 이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의 니드에 맞는 공급을 해줘서 이러한 어떤 양극화를 초래하는 그런 희소성을 만드는 건 올바르지 않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지금 현재 33평형 아파트 값이 25억짜리에서 대부분 8억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5억짜리가 40억 간다고 하면 과연 8억, 15억 사람들이 바로 갈 수 있겠느냐? 이건 좀 투기꾼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한시적인 흐름밖에 더는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지금 한강변이 희소하게 막 만들고 있잖아요. 그 한강변에 그냥 풀어줘서 그냥 많이 공급할 수 있게끔 하고 오히려 보기 싫은 것들 정리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한강 다니면 좀 멋있는 그림, 그 대신 미관을 좀 살리고 한강에 배를 타고 나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강에서 타고 갈 때 사람들은 자고 있지만 한강에 있는 아파트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돼서 밤바다 아니면 뭐 무언가를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면 한강이 관광자원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한국에 오면 별로 볼 것도 없어요. 관광객은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 한강의 자원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는 게 맨날 아파트만 지으고 맨날 SRT 짓고 뭐 맨날 GTX 지으면 예를 들어서 GTX는 SRT 있어가지고 서울하고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여기 멀리 있는 사람이 여기 서울에서 멀리 여기 일산에서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 있는 부자들이 서울로 오고 출퇴근해 버린다는 거죠. 이런 오히려 부와 가난이 바뀌는 이상한 현상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고립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부자들도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아마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없는 이유고 잡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가격은 성장하다 보면 멈춘다. 오히려 주택을 공급하는 중심의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또 한 7주 이상 또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르지 않으니까 요동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